2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한 근이 어쩌고저쩌고라고 주어지면 뭐하라 했어요? 그죠? 이거는 무조건 일단 대입하고 보자 라고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주어지면 뭐하라 했죠? 두 근이 주어지면 근계수 더하고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고 a분의 c 그리고 두 근의 차의 절대값 정도까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세 개를 꼭 하자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3차 방정식입니다. 자, 3차 방정식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한 근이 주어지는 경우와 세 근이 주어지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뭐 두 근이 주어지는 경우도 나오겠지만 그 경우는 뭐 그렇게 드물고 한 근 아니면 세 근이 주어질 거야. 자, 한 근이 주어지면 똑같이 알파란 한 근이 주어지면 이건 무조건 대입을 하란 소리예요. 그리고 대입하고 이렇게 할까요? 한 근이 주어지면 일단 첫 번째 대입을 먼저 해야 돼요. 대입해서 필요로 하는 값을 먼저 구해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냐? 하나의 근이 주어졌다는 것은 3차 방정식에서 하나의 근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조리제법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통한 조리제법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만약에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이 주어지면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라고 이렇게 세 근이 주어지면 이때는 뭐 하냐면 근계수에 의해서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 곱의 합은 a분의 c 세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해서 3차 방정식에서도 당연히 하나의 근이 주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세 개의 근이 주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익혀놓자 이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 그래서 옆에 17번 문제를 보니까 한 근이 2이고 자, 이렇게 하나의 근이 2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먼저 2를 이용해서 대입을 통해서 k 값을 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번 2를 먼저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4k 2 분배시키니까 2k 플러스 8 빼기 10은 0 그래서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6 k는 3 자, 이제 그럼 k 대신에 3을 집어넣고 그럼 여기 3이 더고 여기는 7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냐 이 한근 2가 결국 인수정리를 통한 조리제법 할 수 있는 2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2로 뭐 하란 소리냐면 조리제법을 하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리제법 1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10 그래서 조리제법을 하니까 뭘로 2로 내려라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반드시 0 나와줘야 되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x-2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것은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죠. 그죠? 근데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라네? 그러면 굳이 이거 근의 공식까지 써서 근을 구할 필요 없어요. 왜? 두 근을 더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1이란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k랑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했으므로 답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한 근이 주어지면 대입을 통해서 구해야 될 미지수를 먼저 구해놓고 그리고 그 숫자로 조리제법을 통하면 나머지 식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18번은 두 근이 주어졌네요. 왜 두 개의 근이 주어졌을까? 간단히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미지수가 몇 개 있었어요? K라고 하나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의 근만 주어져도 바로 대입해서 K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이 하나가 주어진 거야. 근데 이 18번은
미지수가 A도 있고 B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 주어져야 식이 두 개가 나와줘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 B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세우면 돼요. 항상 우리 말하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미지수가 두 개면 식 두 개 나오고 미지수가 세 개면 식 세 개 나올 것이다. 됐습니까? 이거 패스합시다. 쉬우니까. 자, 이번에는 4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나왔네요. 자, 3차나 4차 방정식에서 근이 나오면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입입니다. 무조건. 1차 방정식도 근 나오면 대입, 2차 방정식도 근 나오면 대입. 이게 어떻게 보면 근의 임무야. 근이라는 것은 x값이니까 나를 대입하세요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안 들리니? 속삭임을? 나는 들리는데 마이너스 3하고 1이 막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 내 귓가 옆에서 나를 빨리 x에다 넣어줘 라고. 그죠? 들린 사람 있죠? 안 들리 척 하는 거지? 그래서 대입을 빨리 해주면 이렇게 되고 9a-3b는 30을 빼니까 41이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1이 되겠네요. 어디 안 맞니? 맞지? 81에서 30 빼면 50이다. 이렇게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3으로 나눠 떨어지네요. 속으로 욕하고 있었거든. 3으로 안 나눠 떨어져서. 자, 이렇게 해서 3a-b는 마이너스 17. 자, 이제 두 번째. 2를 대입하니까 1 더하기 1 플러스 a 플러스 b 빼기 3은 0. 따라서 a 플러스 b는 1이다가 주어졌네요. 자, 둘이 가가. 그래서 4a는 마이너스 16이니까 a는 마이너스 4, b는 5. 자, 이제 마이너스 4하고 5가 나왔기 때문에 대입을 하고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소리는 조리제법 두 번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 a가 마이너스 4, b가 5, 그리고 마이너스 3. 자, 조리제법 하는 수는 이미 나왔어요. 마이너스 3하고 1이니까 먼저 마이너스 3부터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빵. 무조건 빵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이제는 1로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또 빵 나오죠. 그러면 최종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x 플러스 3 하나랑 x 마이너스 1 하나랑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소리는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이 나올 것이고 근의 공식 쓸 필요 없이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 의해서 1. 따라서 답은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20번.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의고사 형식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값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는 문제들. 그래서 20번 한번 보면 자, 다음 3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0이 아닌 x값 중 하나를 알파라고 하자. 그 말은 뭐냐면 근이 알파란 소리입니다. 근이 알파야. 그 말은 여기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이 소리가 말하고 싶은 게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저번에 이거 기억나니?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뭐가 성립한다 했냐면 f알파는 0, f베타는 0이 성립한다 했죠. 그래 놓고 뭘 풀었냐면 f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을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라 했냐면
분명히 이 fx의 x자리에는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갔을 때만 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라는 소리는 분명히 0이 나오는 x값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이 자리는 이 ax 플러스 b라고 이 써진 자리는 반드시 알파가 되거나 반드시 베타가 됐을 때만 0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라 했냐면 ax 플러스 b가 알파가 되는 또는 ax 플러스 b가 베타가 되는 x값을 구하면 그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 했습니다. 따라서 x는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 또는 x는 a분의 베타 마이너스 b 이게 결국 이렇게 두 개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딱 지켜야 될 사항이 뭐냐 이겁니다. 결국 fax 플러스 b가 0이 되려면 이 ax 플러스 b 자리가 알파가 써져 있어야 f알파는 0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ax 플러스 b가 알파가 되는 x값을 구한 거고 ax 플러스 b가 베타가 되는 x값을 구한 거야. 자,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한다면 자, 20번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알파가 들어갔을 때만 0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알파가 들어갔을 때만. 그러면 기억, 마이너스 알파는 다음에 근입니다 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 x자리에 딱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f 알파가 되지. f 알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0이 되겠죠. 왜? f 알파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억은 맞게 되죠. 마이너스 알파를 넣었는데 딱 0이 나왔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럼 니은 같은 방법으로 알파분의 1은 x분의 1은 0의 근이다. 그 말은 여기 x 대신에 알파분의 1을 이렇게 집어넣어보란 소리야. 여기 x 대신에 이 알파분의 1을 집어넣어봐라. 그랬더니 이거 번부수 처리하니까 f알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f알파는 0이라 했는데 맞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맞구나. 자, 기억과 니은 하는 방법 알겠죠? 이제 디귿은 f알파, f2알파, f3알파가 모두 같대요. 근데 f알파가 0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로 같냐? 0으로 같다는 소리네요. f알파도 0, f2알파도 0, f3알파도 0. 그 말은 지금 fx가 3차식인데 알파도 근이고 2알파도 근이고 3알파도 근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fx를 어떻게 세워버릴 수 있냐? fx를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a라고 딱 써놓고 근이 알파, 또 근이 2알파, 그리고 또 근이 3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fx를 완성을 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인수정리죠. f알파가 0이야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구나. f2알파가 0이야 x-2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다가 f4알파를 구해보래요. 그래서 f4알파를 한번 구해봤더니 a 곱하기 3알파 곱하기 2알파 곱하기 알파 그래서 6a 알파의 세제곱 이게 f4알파입니다. 맞아요? 이제 f0을 구해볼까요? x에다 0, 0, 0을 넣으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 6a 알파 세제곱이 f0이죠. 이렇게 해서 f4알파랑 f알파를 더해버려요. f4알파랑 f0이랑 더하니까 빵! 맞네요. 그래서 디귿 또한 맞구나. 답은 5번.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모의고사 형식 문제이면서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됩니다. 단순 숫자 막 넣고 계산하고 이런 문제는 누구든지 한다는 거죠. 됐죠? 이제 3차 방정식에서 근조건. 이 유형도 외우는 건데
수학이 은근히 외우는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근조건이 주어지면 3차 방정식에서 근조건이 주어지면 이 근조건이라는 것은 뭐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뭐 중근을 갖는다. 아니면 세 실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근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면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풀란 소리냐면 반드시 인수를 찾는다. 인수 한 개를 찾는다. 자, 3차 방정식에서 근조건이 주어진 문제는 반드시입니다. 인수 한 개가 문제 안에 있어요. 인수 한 개가 반드시 문제 안에 있다는 소리는 인수를 찾는다는 소리가 뭐냐? 이걸 찾는다는 소리가 f 알파는 0, 곧 fx는 0이 되는 x는 알파를 찾아내란 소리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못 찾으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조건에 대한 문제는 절대 못 풀어요. 근데 이 알파가 숫자일 수도 있지만 문자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숫자로 나오면 쉬운 문제, 문자로 나오면 어려운 문제겠죠. 근데 애들이 항상 이거 찾으러 가면 숫자만 집어넣을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숫자를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값이 없어. 그럼 선생님 이거 절대 못 풀어요 했는데 내가 딱 등장해서 문자 하나를 딱 넣어버리는 순간 0이 돼버리죠. 결국 문자를 찾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찾아도 상관없으니까 반드시 0이 되는 값을 무조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찾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걸로 조리제법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리제법을 하면 몇 차가 등장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1차 하나랑 2차가 딱 주어지겠죠? 왜 2차를 찾는 거냐면 2차를 찾아야 뭘 할 수 있냐면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차를 가지고 뭘 쓸 거냐면 판별식을 쓸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1차가 나왔다는 소리는 근이 몇 개 나왔다는 소리일까? 여기서 1차가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서 이미 근이 하나 나왔다는 소리 아닐까? 1차란 소리는 이게 뭐 x-알파 이게 나왔겠잖아. 그러면 근은 x는 알파 또는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한 개의 실근을 가져라 했으면 여기서 이미 한 개의 실근이 지금 나와버렸잖아. 그럼 여기 2차가 뭐가 돼야 될까? 근이 없어야겠죠. 그지? 그 말은 뭐야? 이 2차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근 한 개에다가 허근 두 개니까 한 개의 식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소리야. 만약에 중근을 가지라 했어. 여기서 알파랑 근이 나왔잖아. 이 2차가 무슨 근을 가지면? 중근을 가지면 중근 갖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이 판별식 D가 0이면 이놈이 중근을 가지면 중근을 갖는다에 성립하죠. 또는 이미 알파랑 근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놈이 또 알파라는 근을 또 가져버리면 알파가 중근이 되죠. 중근이란 것은 중복된 근을 말합니다. 자, 세 실근을 가져라 하면 이미 여기서 알파랑 하나의 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2차가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돼요? 서로 다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3차 방정식의 문제를 결국 뭘로 풀어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인데 결국은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까지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인수 한 개를 찾고 그걸로 조리제법을 내서 반드시 이꼴로 만들어내야 돼요. 1차, 2차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21번 네모 박스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내가 방금 설명했던 걸 다 정리해서 마지막 딱 결론만 적어버린 거지. 3차 방정식을 너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1차 하나랑 2차식으로 무조건 표현하세요. 무조건 이렇게 변형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한다라고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부연 설명으로 이 결론의 내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준 거고. 그럼 21번 봐봐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라네. 이렇게 근 조건이 주어졌죠. 그럼 이제 무조건 찾아야 돼요. 이거 0 되는 값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일단은 솔직히 후보는 숫자가 먼저 맞아. 근데 숫자가 안 나온다면 문자도 생각해야 돼. 근데 이미 우리는 선생님 후보 알려줬죠? 후보 구하는 방법.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후보 찾는 방법 이렇게 찾으라 했죠? 뿔마 어떻게? 최고차항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라 했죠. 근데 상수항이 뭐니? 2K. 그럼 2K 약수가 뭐냐면 1도 2K 약수고 2도 2K 약수고 K도 2K 약수고 2K도 2의 약수야. 그러니까 뿔마 1, 2가 아니면 내가 선생님 문자도 생각해보라 했지. 그게 누구냐면 K랑 2K입니다. 상수항의 약수 1, 2, K, 2K. 근데 쉬운 문제일수록 숫자에서 걸려요. 무조건. 얼마 넣으면 0 되니? 얼마 넣었더니 0이 됐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생각도 다물어집니다. 빨리 말해요. 이미 찾았잖아. 하고 있잖아. 찾았어 이미. 그지? 2. 그러면 2로 조리제법 1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 분배시켜서 적읍시다. 그리고 2K. 자, 2. 내려라,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그래서 이렇게 0 나오죠. 따라서 저놈을 인수분해하면 x-2랑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x는 2라는 근 하나가 튀어나와요. 자, 근데 요놈이 중근을 가지래요. 자, 중근을 가지라가 제일 어렵습니다. 중근을 가지라가 제일 어려워요. 왜? 가장 많은 애들은 중근을 가지라 했기 때문에 뭐만 생각하냐? 요놈이 판별식 t가 0이면 되네. 왜? 중근 가지라 했으니까. 그래서 판별식 t 해서 1 플러스 4k는 0 해버려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문제가 모든 시수 k값 합이면 k가 더 있다는 소린데? 선생님 분명히 중근은 판별식 t가 0 이것만 끝나는데 왜 더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딱 보면 이거죠. 이미 여기서 2라는 근이 나왔잖아. 요놈이 2라는 근을 또 가져버리면 요놈이 2라는 근을 또 가져버리면 2가 중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고 2번 해가지고 또 있다는 거지. 요놈이 2를 근으로 갖는다. 그 말은 뭐야? 요놈의 한 근이 2였다. 요놈의 한 근이 2였다. 그 소리는 여기다 2 대입하란 소리죠. 그래서 4 더하기 2 빼기 k가 0. 따라서 k는 6.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k값이 2개가 나왔고 둘이 더하라 했으므로 답은 4분의 23. 알겠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23번 한 번 더 해볼까요?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랍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조건이 주어졌네요. 찾읍시다. 요놈을 0으로 만드는 x값.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요?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요?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요? 후보 볼까요? x는 뿔마, 최고차항 계수 1, 1의 약수는 1밖에 없죠. 상수항의 약수 a제곱이죠. a제곱의 약수는 2라고 a하고 a제곱입니다. 마이너스 1. 그죠? 여러분들 분명히 1 집어넣었을 때 절대 0 안 됐을 거야. 그럼 이건 숫자가 아니란 소리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숫자가 아닐 수 있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0이 된다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후보를 먼저 찾아놓고 하면 집어넣을 게 바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진짜 0이 됐어요. 체크는 조리제법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조리제법 1, 3a, 2a제곱 더하기 a, 그리고 a제곱. 자, 방금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a로 내려라,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곱해라, 0. 딱 나오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a 하나랑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는 0 이렇게 해서 1차 하나랑 2차 하나가 나오죠. 이미 여기서 x는 마이너스 a라는 근이 생겼어요. 이건 실근입니다. 그러면 한 개의 실근을 가지라 했으니까 한 개의 실근 생겼죠? 그럼 두 개의 허근을 가지라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 두 개의 허근이 나와야겠죠? 그럼 두 개의 허근을 가질 조건. 지훈아, 두 개의 허근을 가질 조건. D는 0보다. 봐봐, 알면서 말 안 한단 말이지. 자, D. 근데 짝수네요? 4분의 D 씁시다.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죠. 자, 2차 부등식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2차 부등식이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2차 부등식을 할 때 엄청 빨리 갈 거야.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그냥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두 근을 구해라. 그럼 A로 묶으니까 A-1은 0 돼서 A는 0 또는 1 나오죠. 그런 다음에 한 가지만 외우자 있지. 2차 부등식 풀려면 이거 딱 이거는 하나만 외우면 돼. 0보다 작으면 무슨 값? 0보다 작으면 무슨 값? 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0보다 작으면 아, 사이값.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사이값, 0보다 크면 양끝값. 이것만 외우면 2차 부등식 그냥 푸는 거예요. 방정식처럼 똑같이 해를 구하고 0보다 크면 양끝, 0보다 작으면 사이. 그래서 답은 3번. 됐죠? 자, 이번에는 4번 봐볼까요? 24번.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래요. 근조건이 주어지긴 했는데 근조건이 상당히 어렵네요. 세 실근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되랍니다. 일단 근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인수 찾아야죠. 얼마 넣으면 0 될까요? 얼마 넣으면 0 되니? 아따, 이 정도는 좀 해줘요. 1이요. 자, 1 넣으면 0 되죠? 아, 이거 후보 해봤자 1하고 K 2개밖에 없었는데. 그지? 후보 해봤자 K 약수면 1하고 K. 그러니까 해봤자 4개잖아. 뿔막 1, 뿔막 K니까. 자, 1 넣으면 0 되죠? 조리제법. 나는 조리제법 안 합니다.
선생님처럼 할 사람은 여기 보면 돼요. 나는 지금 일부러 조리제법 계속 보여줬는데 나는 원칙적으로 혼자 풀 때 조리제법 절대 안 해요. 조리제법보다 이게 더 빠르거든. 아까 1 넣으면 0 된다 했지? 그래서 x-1을 먼저 써놓고 그냥 계속 때려 맞추기 하는 거야. x제곱 무조건 적을 거고 마이너스 x제곱인데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뭐 마이너스 5x 있었으면 되겠네. 이렇게 만나면 되니까. 그리고 1창을 안 봐요. 상수 보면 되죠. 그냥 플러스 k 하면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하나랑 2차 하나를 만들어냈네요. 근데 뭐 중근을 가져라 허근을 가져라도 아니고 세실근이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러면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니까 직각삼각형 하나 딱 그려보면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줬으니까 과연 여기서 뭘 만들어서 쓰란 소리까? 자, 일단 여기서 x는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이 1이라는 근이 빗변이 될지 밑변이 될지 높이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다면 두 개로 쪼개봐야겠지. 이게 빗변일 때 1이 빗변일 때 아니면 1이 밑변 아니면 높이일 때 1이 쪼개볼 수가 있겠죠. 그지? 근데 생각해봐요. 봐봐요. 여기서 두 개의 근이 나올 것이고 그 두 개의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은 두 근의 합이 5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빗변을 1로 잡았으면 여기가 알파 아니면 여기가 베타인데 알파하고 베타를 더했는데 5인데 빗변이 1이 될 수 있니? 없죠. 삼각형 결정 조건 아는 사람.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 아는 사람. 가장 음. 가장 긴 편이 나머지 두 편. 또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합보다 작다. 또 차보다는 커야 되죠. 근데 뭐 합보다 작으면 되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알파하고 베타가 어쨌든 이 세 변 중에 아니 내가 의도했던 게 또 그게 아니어버렸네. 세 개 중에 가장 긴 변이 누구니? 우리 직각삼각형 그리면 빗변, 밑변, 높이 중에 가장 긴 변이 누구야? 무조건 빗변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삼각형 결정 조건으로 말하면 잘못됐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파하고 베타가 더해서 5인데 이게 1이 될 수는 없지. 아무리 봐도 빗변이 1일 수는 없잖아.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야겠네요. 됐죠? 그래서 밑변하고 높이 중에 둘 중에 하나가 1이었던 소리지. 근데 둘 중에 누가 1인지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림을 내가 지금 높이를 좀 짧게 그렸으니까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만약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면 밑변이 1이었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빗변이 1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여기를 베타라 하고 여기를 알파라 하고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직각삼각형이라 했으니까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이면 뭘 만들 수 있니? 자, 우리가 앞으로 수능 문제나 아무 문제를 풀 때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가 동반이 돼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써먹질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는 순간 일단 무조건 1번 피타고라스 그리고 2번 삼각비.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놓을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피타고라스 아니면 삼각비.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피타고라스 공식 한번 써봐야겠죠. 그래서 1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 더하기 1이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베타 제곱 넘겨볼까요?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1이다라는 식이 성립하죠. 왠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나왔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그죠? 아직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왔는데 합차 공식이 안 떠오르면 그건 진짜 곱셈 공식 하나도 안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오면 합차 공식 무조건 써야 돼요. 습관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다가 나오죠. 선생님 알파 베타가 5라 있는데요? 그럼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네? 그러니까 최종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분의 1이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네. 이해됐니? 근데 요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계에서 외울 때 합하고 곱만 외운 거 아니죠? 뭣도 외웠어요? 두근의 차도 외웠잖아.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이게 두근의 차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두근의 차 공식을 써버리는 거죠. 절대값 a분의 1분의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해되니? 자, 이제 양변 제곱. 그럼 25 마이너스 4k가 25분의 1이 되죠? 쭉 이항 정리하니까 4k는 25분의 얼마일까요? 나는 이미 계산 끝났어요. 얼마일까요? 하는 순간 이미 계산 끝났어요. 얼마일까요? 네, 24. 그래서 K는 25분의 4이든 4, 4, 5, 20, 4, 6에 24. 그래서 25분의 156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렵죠. 왜냐하면 피타고라스를 갖다 써먹어야 되고 곱셈 공식, 막 인수분해까지 써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근계수, 두근의 차공식도 써먹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실전 문제다. 지금까지 풀었던 뭐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다. 안 나온다. 나오더라도 다 맞힌다. 그죠? 이런 문제는 나오면 이제 맞힌 사람이 있고 못 맞힌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변별력 문제죠. 결국 이런 문제를 맞춰야 남들보다 점수가 높아진다 소리입니다. 그러려면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당연히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1이 가장 긴 변이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때 말로 설명했었는데 알죠? 그 불침대 말로 표현했었는데 이거 너무 좋다 말이지. 그것처럼 여기 무조건 1은 아니란 거 알죠? 됐죠? 자, 이제는 25분부터는 유형이 바뀌었네요. 자, 유형을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냐? 이미 정리는 했어요. 세 근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하라 했어요? 근계수 쓰라 했죠? 그래서 세 근의 합 뭡니까? 선우야, 이 정도 읽어주자.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두근 곱의 합. 선우야, 두근 곱의 합 a분의 c. 자, 마지막 세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5. 이거 2차 방정식의 근계수처럼 이것도 필수 공식입니다.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거 전개할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뭘 하나 써볼까요? 어떻게 하고 싶니? 세인아, 어떻게 하고 싶니?
그냥 이거 전개할까? 아니면 여기 세 개 중에 뭐 하나를 이용해서 좀 바꿀까? 어? 뭐라고? 뭐가 돼 있어? 아, 이용하자고? 누구를 이용할까? 요놈을 이용해 봅시다. 요놈. 요놈.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3 이거죠. 자, 이거 전개할까요? 이거 전개할 수 있어요. 이거 전개 편해요. 마지막 알파 아니야. 이거 전개할 수 있어요. 이거 전개보다 이거 전개가 훨씬 편해요. 왠지 알아요? 이건 곱셈 공식이 있거든. 이거 곱셈 공식이 있거든. 뭐가 있는지 알아요? 곱셈 공식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거 곱셈 공식이 있었거든.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있었거든. 요거하고 딱 봐봐요.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3으로만 바꿔주면 이거 딱 전개해버린 겁니다. 뭐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3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 말은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만 바꿔주면 된다 소리입니다. 자, 마이너스 3 세 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27이죠. 위에 다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에다가 9 곱하니까 플러스 27 되겠네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4니까 이게 4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2.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5니까 일단 마이너스 5 대입하면 플러스 5. 그 답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잘 봐놔요. 이거 이렇게 바꾼 거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전개법 따라 한 거예요. 이거 못 외웠으면 그냥 하나씩 전개하면 돼요. 알겠죠? 됐니? 27번은 그럼 풀 수 있겠지? 똑같잖아. 그럼 26번을 볼까요? 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 나왔으니까 당연히 세근의 합 마이너스 A 두근 곱의 합 5 세근의 곱 마이너스 6 잡았죠? 분수에 덧셈 뺄셈 나오면 무조건 뭐하고 보자? 분수에 덧셈 뺄셈 나오면 뭐하고 보자? 통분하고 보자. 자, 통분해 볼까요?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되죠? 첫 번째 것은 감마, 감마 곱하면 되고, 두 번째는 알파, 알파 곱하면 되고, 세 번째는 베타, 베타 곱하면 되죠. 그러면 분자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로 나오겠죠? 근데 이미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6이라고 구해놓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라고 구해놨어요. 이게 3분의 1이에요. A는 4. 됐니? 자.
28번.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의 b가 주어지면 두 근이 1대3 주어지면 어떻게 풀라 했니?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b가 1대3 이렇게 주어지면 K, 3K라고 놓고 근계수 쓰라 했죠? 3차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세 근의 b가 1대 2대 4로 주어졌으니까 세 근을 K, 2K, 4K라고 접고 풀면 끝나죠. 이건 실제 값입니다. K를 약분시켜서 1대 2대 4가 된 거고 이건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 나왔으니까 뭐 하면 돼? 세 근의 합을 쓰면 되겠죠. 자, 세 근의 합 7K네요.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4랑 같아야 된대요. K는 마이너스 2. 자, 이제 K가 마이너스 2니까 세 근이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이 세 근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근이 잡혔으니까 근계수 이용하면 A랑 B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패스할게요. 자, 이번에는 29번 봐볼까요?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3배래요. 선생님 그러면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3배면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한 근은 3알파가 되겠네요. 근데 3차 방정식이면 근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근의 표현이 안 나왔다는 거야.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3배를 했으니까 알파 3알파 하면 되는데 다른 하나가 표현이 안 나왔지? 이럴 때는 그냥 베타라고 두고 풀면 돼요. 자, 이렇게 베타라 놓고 보니까 몇 개의 근이 주어졌니? 3개의 근이 주어졌죠? 이제 뭐 하면 돼요? 근계수 쓰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레파토리가 똑같잖아. 그래서 세 근의 합 4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6 2 두 근 곱의 합 3알파 제곱 알파 베타 3알파 베타가 K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세 근의 곱 3알파 제곱 베타가 6 미지수 몇 개? 미지수 몇 개? 알파, 베타, K까지 해서 미지수 3개죠? 그렇지만 식도 몇 개? 3개.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알파, 베타, K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연립해서 무조건 알파, 베타, K 다 구해내야 돼요. 언제까지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은 수학의 끝은 연립방정식이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연립해서 알파, 베타를 구해요? 몰라요. 문제마다 다 다르겠죠. 어찌어찌 해서 무조건 알파식을 만들든 베타식을 만들든 감마식을 만들든 아니면 2학년 연립방정식 한 다음에 알파, 베타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을 만들든 어떤 수를 써야 되죠? 자, 선생님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알파에 대한 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어떻게? 1번을 이렇게 변형을 할 거예요. 1번을 베타는 6마 4알파로 바꿀 거예요. 이걸 3번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이 베타 대신에. 그러면 3알파 제곱, 베타 대신에 6-4알파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6이래요. 처음부터 이거 약분시켜 놓고 했으면 편할 건데, 그죠? 그래서 알파 제곱 분배하니까 6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세제곱은 2. 자, 이 항에서 2로 나눠버립시다. 그러면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알파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자, 알파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정리를 통한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 넣으면 0 돼요? 항상 고차 방정식 3차, 4차는 무조건 처음이 이거죠. 얼마 넣으면 0 돼요?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얼마 넣으면 0 돼요?
얼마를 넣으면 0 돼요? 나쁜 사람들. 얼마 넣으면 0 되니? 네, 대답 안 해줘갖고 수업, 이거 진도 못 끝내면 수업 시간 또 땡긴다. 아니면 이제 밤에 불러온다. 또. 얼마 넣으면 0 되죠? 아, 진짜 물러서 말 안 하는 건가? 항상 3차, 4차 나오면 여기다 막 집어넣어서 0 되는 값 찾으라 했잖아. 항상 후보는 1위 찾는다 했잖아, 후보는 뿔마, 최고차항, 2의 약수, 1, 2분의 상수항의 약수, 1. 그럼 후보 4개밖에 없잖아. 뿔마 1 아니면 뿔마 2분의 1. 얼마? 1이요. 1 넣으면 0 되잖아, 1 넣으면. 또 조이초법 완화하고 하는 거 한번 봐봐요. 알파 마이너스 1이면 1 넣었을 때 0 되죠? 자, 2알파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2알파 제곱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나오는데 마이너스 3알파니까 여기 마이너스 알파 하나 더 있으면 되네요. 플러스 1로 끝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로 끝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2차가 등장하게 되고 2, 1, 1, 1 뿔마.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이 2개 생기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2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기네요. 따라서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등장하네요. 그런데 모든 근은 종수래요. 그 말은 알파는 2분의 1일 수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근이 종수라 했으니까. 그래서 알파는 1이에요. 이제 알파가 구했죠? 뭐 여기다 대볼까요? 알파가 1이니까 그럼 베타는 2네요. 자, 베타도 구했네요. 이제 K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알파 1과 베타 1을 이 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3 더하기 2 더하기 6이 K. 따라서 K는 11.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레퍼토리로 그 문제를 거의 풀어냅니다. 그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봅시다.